노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젊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물론 내가 여태까지 이어온 사람들과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성도 편안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나이.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281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82쪽을 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부터 필사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보이도록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네, 날짜가 잘 보입니다. 날짜가 잘 보이고 시간도 잘 보이고, 제가 이렇게 각을 맞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좋아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그런 거를 못 견뎌 하기도 하고, 요즘은 계속 이렇게 이중성 있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좀 폭로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누구나 사람은 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책상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그 1800에 800 되는 책상이고, 제가 화이트 책상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막 손 자국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책상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올려놓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차를 제가 마시는데 그 차탁을 이 책상에 아예 붙박이로 딱 자리를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고 그 차 도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책상의 풍경을 좀 찍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소리를 틀 수 있게 됐으니까요. 10분간 새소리를 틀어놓고 필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매일 날짜를 쓰잖아요. 이게 2022년 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날짜를 매일 쓰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8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이제 쓰는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압축된 박완서 작가님의 글이 좀 압축되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는 그 계절에 관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계절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런 생각, 또 겨울이 되면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작가님이 하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가까운 남편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예전에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대기실에서 가족이 기다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 그런 경험에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이제 드는 생각들을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방정맞게도 이렇게 수술이 무사하게 끝나기를 빌기도 하면서도,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뭐 여러 생각들이 막 그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 그 다음에 바람을 담은 기도,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간에 막 모두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잘못됐을 때 남편을 잃은 그 슬픔, 이런 순수한 고독, 비탄, 이런 거가 아니라, 아, 나 혼자서 이 애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게 또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생각이 투명하게 밖으로 비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가 보인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못 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속을 내보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런 속이 다 투명하게 작가님 말씀처럼 보였을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숨기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그 이제 이야기를 쓰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계절의 변화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선하게 감동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남자를, 이제 작가님은 여자분이시니까 남자를 이해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앳된 시절이 있었던 거, 철없는 시절이라고 하죠. 그 시절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어린 시절에는 남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마냥 친구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애기들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웠던 당시만 하더라도 애기들끼리 이제 막 뽀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좋아갖고 막 끌어안고, 그 어린이집 다니는, 그러니까 5살 아래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만나면 좋으니까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랬거든요, 남자 여자애들이.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러면 정말 뭐 위생적으로나 막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런 풍경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을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남자 여자를 알게 되는 이제 또 그런 나이가 오죠. 5살, 6살, 7살 이렇게 되면서도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구점 같은 데 가면 가짜 반지 이런 걸 사서 선물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던 그 나이를 지나서 이제는
여자친구가 보이는 그런 나이가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막 너무 좋아하면 그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의 부러움과 시샘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냥 그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그 집에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음료수였나 빵이었나 뭘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네 엄마께서 하셨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딸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엄마,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랑 저희 이제 아들이랑 그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누구네 놀러 가고 막 이랬던 게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딸이 둘째였고 저는 첫째였는데 이제 육아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이랬던 거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렇게 다니지만 그 중학교까지도 되게 순수하게 여자 남자 막 섞여서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그렇죠. 이제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은 숨기는 나이가 이제 중학교 정도부터라고 제가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우리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을 빼고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남의 이목이나 내가 순수하게 저 사람을 남자이긴 하지만 이성이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사람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기는 아주 짧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살짝쿵 고백을 하자면 저희 남편하고 그 사귀기 전에 제가 저희 남편을 봤는데 그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한 1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임에 나가면서 저희 남편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연인으로 발전이 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로 내가 저 사람을 좀 계속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남자 중에도. 저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한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년이 돼서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만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성 이성을 떠나서 그냥 그 이성도 할아버지겠죠. 노년이니까. 그 동성처럼 아주 좋은 관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은 나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성인이 돼서 막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막 그 골머리를 앓게 되는 남녀의 어떤 그런 막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난 순수하게 누가 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나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 박안서 작가님의 책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쪽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틀이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써서 12월이 됐을 땐 새로운 책으로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표지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데 이 늦가을 겨울로 가기 전에 늦가을의 그 풍성한 느낌 이게 바로 이제 노년에 느낄 수 있는 인간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젊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물론 내가 여태까지 이어온 사람들과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성도 편안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나이 그런 나이가 바로 이 늦가을 같은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아직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게 좀 더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면 제가 그걸 느끼게 되면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더 먼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필사를 조금 더 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이 책을 덮는 걸로 할 수도 있겠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화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하루, 좋은 화요일로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